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드디어 기업 측에서 화답이 나옵니다. 이게 보수 정권, 자유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친기업, 기업 프렌들리가 될 수밖에 없고, 자유시장 경제가 촉발되기 시작하면은 투자할 때와 투자를 멈출 때, 걷어들일 때를 기업가들은 멋지게 구분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5년 동안 막혀 있다가 지금 물꼬가 터진다 하면 지금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간단한 속 보이는 그런 논리부터, 그 다음에 세계가 팬데믹이 끝나고, 팬데믹 시절이 끝나고 뭔가 새로 출발을 한다. 출발을 할 때 이때 뭔가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투자 규모가 엄청납니다.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가 생긴 이래의 최고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무려 450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해외에 90조 원, 국내에 360조 원. 여러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 되죠? 600조. 그런데 삼성이 국내 예산의, 대한민국 예산 1년치의 60%, 물론 기간은 2025년까지니까 한 3, 4년 본다 치지만은 국내 1년 예산의 약 60%를 삼성 혼자서 국내에다 투자한다는 겁니다. 삼성이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샘성 하던 그 삼성이 미국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무려 360조, 미국에 90조가 총 450조를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몇백조 하니까 이제 귀에 이거 가지고 뭐 대충 막 그 정도 금액 되겠지 그러시죠. 이 돈은요, 죽을 때까지 세도 5만원짜리 세를 못 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5년간 삼성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8만 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무원 또한 잔뜩 늘려놨죠. 공무원만 잔뜩 늘려놨는데 그 공무원의 세금은, 공무원은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깎아먹는 거죠. 그런데 기업에서 8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면 공무원하고는 달라요. 물론 공무원보다 소득도 월급도 엄청나게 높고 월등하게 높겠지만, 이 돈은 해외에서 벌어서 주는 돈이거나 장사를 해서 주는, 세금 내고 주는 돈이라서 우리 국가 공무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기업에서 결국은 고용을 해야 나라가 돌아가는 법이죠. 이 세계 와이번스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투자할 때가 있나? 투자할 때가 주로 신산업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AI, 차세대 통신, 신성장 IT 이런 데다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즐겨오던, 누려오던 산업과는 좀 업그레이드된 쪽에 투자하면서 세계 산업을 리드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 나라인지는 다 아실 테고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앞서 있는 그 나라에서 더 엄청나게 앞서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의 3나노 반도체, 이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3나노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 이건 전 세계에서 삼성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만에 거기 뭐 못 따라옵니다. 그 두께를 지금 대만도 지금 따라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만 대만이 우리보다 앞선 파운드리 쪽은 당분간 좀 우리가 뒤지고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라도 삼성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따라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이 왔을 때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미국에 투자하는구나, 한국 노조 때문에 한국에 투자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의 약 4배, 미국 또는 해외에 90조 투자하는데 해외의 약 4배 360조 원을 투자하겠다. 신규 고용도 8만 명 이상을 창출하겠다. 삼성 이재용 고맙네요. 자, 어쨌든 그 고생하면서도 국내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겠다는 삼성, 진짜로 고맙습니다. 자, 삼성만이냐? 현대차 그룹 여기서도 자 2025년까지 총 6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데, 여기는 현대는 차량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 차량이 전동화,
친환경 사업 촉진, 신기술 개발입니다. 그럼 차량, 동방개편님 감사합니다. 차량 쪽에서는 전동화라는 거는 전기차죠. 그 다음에 친환경 사업 촉진, 전기차만 가지고 사업합니까? 전기차 충전소 있어야 되죠. 그 부분이 다 친환경 쪽이죠. 그 다음에 신기술 개발은 바로 Urban Air Mobility, 저기 UAM 쪽, 날아다니는 자동차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국내에다가 38조를. 자, 지금 저기 그 해외 투자한다고 저기 현대차 정의선이가 바이든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연설 멋지게 잘하더만. 영어들 잘해요.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어들 잘합니다. 우리 때는 저는 대기업 수출부 있다 보니까 뭐 저기 영어를 좀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직종이었는데 대부분 영어에 그래 친숙하지 않죠. 그런데 뭐 이재용도 영어 잘하고 정의선도 영어 잘합니다. 둘 다 누가 잘한다 이거는 의미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여기 미국에 투자하는 걸 부러워했었는데 국내에도 63조나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국내에다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미국이 5조 투자하는 거 달라요. 63조면요. 우리나라 1년 예상의 10%가 넘는 겁니다. 물론 기간은 좀 길죠. 자, 어디다 투자하냐? 로보틱스에 투자하겠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투자하겠다. Urban Air Mobility. 커넥티비티가 뭡니까? 연결 산업이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 8조 9천억 원을 투입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성능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도 38조 투자하고 기존에도 계속 투자해 나가죠. 한꺼번에 자동차가 뽕 하면서 전기화가 되지는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기존 차량도 해야 됩니다. 자,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 등에서 63조 원을 국내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단군 이래 최고예요. 어쨌든 이거 다 끌어모으면 이건 뭐 다른 정권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자유우파 정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실업자 줄인다고 공무원 잔뜩 늘려놔봤자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냐? 그 공무원들 나중에 우리가 그 공무원들이 월급 대주는 것 말고도 연금까지 싹 우리 세금으로 다 대주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으로 가면요. 우선 월급이 높죠. 근무 환경 좋죠. 미래 비전 훨씬 더 공무원보다 좋죠. 그 개인들한테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기업이 커져야 세금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세금 내는 걸로 사실 우리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뿐만이겠습니까? 다른 기업들 다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한테 미안하네요. 거기다가 롯데 역시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7조 원을 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잔치 벌렸네 이거죠. 완전히 투자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롯데는 신성장 테마인 Health and Wellness, 요즘 신성장 테마로 불립니다. 신성장 테마인 건강과 웰리스, 좀 잘 사는 거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부분을 포함해서 화학, 식품, 인프라 등 핵심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37조 원 가운데 41%가 신사업, 건설, 렌탈, 인프라 등등. 이게요, 롯데 같은 규모에서 37조 원을 투자하겠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롯데는 규모가 삼성만 하진 않죠. 어쨌든. 한화그룹이 향후 5년간 총 3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한화그룹이. 그중에 20조 원은 에너지 탄소 중립, 방산 우주항공. 자, 지금 한화가 원래 한화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죠? 한국 화약에서 출발했습니다. 총알 만들고 폭탄 만들고. 거기서 출발한 한화답게 에너지 쪽. 한화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방산이 하나가 뭐 잘하고 있다는 건 아실 테고. 그렇게 하나는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 5년간 2만 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기존 사업들의 경쟁 우위는 더욱 강화하고 강화하는 데 투자하고 미래 기술 선점, 시장 주도. 원래요, 앞서가는 국가일수록 미래 기술 선점에 빨리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추격자들한테 허리를 잡히게 됩니다.
중국 지금 열심히 따라오잖아요. 그걸 끊는 방법은 뭐예요? 이기는 방법은 더 앞으로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멈칫하다가 중국한테 잡히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가는 쪽으로 가겠다. 뭐냐? 미래 기술 선점. 그리고 시장 주도. 이 미래 기술을 선점하려면 미국에서 가져와야 돼. 미국이 특허는 좀 고급이에요. 자, 우리도 물론 특허 많이 내고 있고 중국도 많이 내지만 하이테크한 부분은 역시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래기술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한 미래기술 내재화 등에 대한 투자는 더욱 필요한 시기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렇죠. 그렇죠.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을 국가가 하겠다? 소득 주도 성장. 그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무려 5년을 나라를 20년 이상 후퇴시켜 버렸네요.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최저임금부터 후루룩 올려가지고 시장 정말 중소 사장님들만 완전히 문 닫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결국은 다망하자는 쪽으로 가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 그런데 이번 투자를 통해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 누가? 하나그룹이. 자기도 벌고 실업자도 구제하고 더욱더 하이테크한 쪽으로 우리 인력을 키워내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유시장이라는 겁니다. 자유해라 했더니 자유롭게 달려드는 거죠. 이제 드디어 자유시장이 열렸구나. 야, 지금이 투자할 때다. 자, SK도 조만간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또 SK 얼마 하노? 궁금하죠? 궁금해가지고 저도 역시 아는 사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있듯이 여러분들만큼 저도 있을 텐데 SK 쪽에 좀 고위층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더니 SK도 체민이 있는데 롯데 따블은 안 하겠나? 그러면 60조에서 100조 이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다 더하면은 700조를 훌쩍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예산 600조인데 700조를 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의에서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을 만든 뒤에 기자가 만나가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와 고용 등등을 발표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SK도 곧 투자와 고용의 발표가 나올 것 같다. 곧 발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SK도 체민이 있는데 롯데 하나보다는 더 하겠지. 그렇게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저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얼마다 대충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떠버렸다가 제가 또 틀리면 그것도 저도 망신이니까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대한민국 생긴 이래, 아니 우리 한민족 단군 할아버지 이래 최고의 투자가 시작됩니다. 최고의 투자가 시작됩니다. 정권 바꾸기, 정권 교체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딱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우파가 자유시장을 왜 노래하고 왜 자유를 위해서 6.25 때 그렇게 정말 총칼 들고 싸웠는지, 피를 흘렸는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죠. 우선 이 대기업 몇 개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1년 예산을 능가하는 그런 투자가 일어난다는 것. 정권 교체하기를 참 잘했구나. 정권 교체 희망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자, 지금 잘하면은 다른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 등등을 포함하면 약 1,000조 원 정도의 투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명희 님이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1,000조 투자는요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냐면은 SK나 현대그룹 중에 다른 회사 또는 다른 데서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발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LG그룹이나 또 다른 데 발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다 모으면은 진짜 투자가 1,000조면요. 1,000조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1,000조 위로 올라가 버리면 잠깐만요. 1,000조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 단위는 경이에요, 경. 그러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 즉 좌파 정권에서 자유라는 말을 왜 싫어했는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법물 터지듯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야기해보면 자유우파가 정권 잡았더니 경제가 당장 살아나네. 자유우파가 욕먹는 것도 많아요. 지금까지 정권들 보면 욕먹는 부분도 들어있어. 그런데 유능하다는 점 하나는
좌파고 우파고 욕을 못해. 박정희 대통령 욕을 못해. 왜 못하는지는 아시죠? 독재 정권 했다. 독재했다 이거죠. 우리도 알죠. 그거는 해란 강림 가서입니다.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인정하죠. 하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다는 점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독재 안 했대요? 독재한 거 알아요. 그 일부 몇몇 고생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나 수천만 민족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 우파가 박정희 대통령 더군다나 경제정책은 진보 좌파에 가깝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하는 거죠. 그게 국가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국주의. 국가주의는 좌파 개념이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고용과 성장의 해결책이 보인다. 한 번에 풀릴 수도 있겠다. 단군 이래 최대의 투자가 확보되면서 이제 나라가 바로 서는구나. 아, 정권 교체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